안녕하세요. 어렵고 위험한 세금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3텍스의 장지인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현물 출자를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세무사님, 현물 출자를 활용한 임대업의 법인 전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포괄양수도라는 방법과 그다음에 현물 출자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포괄양수도는 법인이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이고요. 현물 출자라는 것은 부동산 자체를 법인에 출자를 해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물 출자와 포괄 양수도라는 단어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혹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포괄양수도 방식은 법인이 개인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 자체가 좀 심플합니다. 다만 이제 그 포괄양수도, 세관면 포괄양수도라는 걸 받기 위해서 법상 요건이 있는데 법인의 자본금 자체가 개인에서 사오는 자산과 부채를 뺀 순자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현금 자체가 좀 많이 필요한 점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물 출자 방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출자를 해서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자체를 법인에 출자를 해서 설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포괄양수도보다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필요한 현금이 적어서 조금 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개인분들께서 법인 전환을 하실 때는 현물 출자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법인 전환의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최 세무사님, 법인 전환의 대표적인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법인 전환을 하시면 이제 뭐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올라가서 뭐 대출이 용이해지는 점 등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어쨌든 3텍스 채널이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법인 전환했을 때 단기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장점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부분이 눈에 띄게 이제 절감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또 보셨을 때는 이 부동산 법인을 통해서 이제 저가 매매나 특정 법인 또는 가족 법인 같은 여러 가지 절세 방법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상속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세 플랜을 짜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세무사님 말씀은 결국 법인 전환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종속세나 건강보험료를 절세하고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 전환이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법인 전환 시에 고려해야 될 비용이나 단점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재훈 세무사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최초 설립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나 법인 전환 수수료 등 경비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아무래도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 이후에도 이제 법인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개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취득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4.6% 부동산 가격의 4.6%가 취득세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부동산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지역 안에 있다면 취득세가 9.4%까지 중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4.6%면 4억 6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중과 대상이 된다면 이게 이제 9억 4천만 원 이상의 취득세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취득세는 조금 주의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취득세가 9억 4천만 원까지 나온다면 거의 100억의 10%까지 육박하니까 좀 굉장히 큰 금액 같아요.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이 외에도 좀 별도로 고려할 만한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뭐 취득하실 단계, 뭐 보유하시는 단계를 말씀드렸고, 법인 전환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현물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거는 개인이 법인한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개인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양도소득세가 보통 취득가액이 낮고 보유를 오래 하신다면은 그 양도 차익이 많이 나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법인 전환을 할 때 2월과세라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2월구세라는 거는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맞춰서 법인 전환을 한다면 그 개인이 원래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자체를 개인이 아니라 법인 사업자가 낼 수가 있고, 그 납부하는 시기 또한 법인으로 전환했을 시점이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인 요건으로는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만약 주식 50% 이상 처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2월과세 받았던 그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전부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과세 제도를 활용하면은 저희가 현물 출자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제 일시적으로 유예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여러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지금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의 장단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두 분 세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 저희 아까 최 세무사님이 말씀해주신 장점 중에 두 번째 내용,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상속 증여 플랜,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그 부동산 법인을 통해 상속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간단한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물 출자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단기적으로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가 내려갈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개인이 그 법인의 잉여금을 빼올 때는 다시 세금을 배당소득세를 통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세금을 조금 이연시키는 과정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법인 전환을 통해서 더 큰 절세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식 저가 매매나 차등 배당 등을 결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매매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주식 거래 시 싸게 판 금액이 3억 원과 시가의 30%중 적은 금액 이내라면 자녀에게 따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법인이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에 차등 배당을 통해서 자녀 법인에게 더 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 법인이 받는 배당금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통해 적용받아 과세 표준이 줄어들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자녀 법인에게 잉여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잘 이용한다면은 정말 효과적으로 법인 전환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현물 출자를 통한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유익한 세무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